타오르는 갈증 Just take a bite 혈관을 톡 쏘는 빨간 사과 Come on 오래된 진실에 눈을 떠 너의 DNA에 새겨진 real history Let's play now Let's play now 생명을 품은 Palmyra Mountains 태양이 머무는 곳마다 탱그리칸에 하늘이 열려 재단 위에 왕관 King Shaman King 하늘의 심장에 화살을 꽂아 Until there is only one left Yeah, 19 사로잡은 태양을 임태해 가늠한 칸 은과양이 뱀처럼 얽힌 crown 왕들의 왕값수 노카간 The Kankanata is rising The Kankanata is rising The Kankanata is rising Father when he said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 As above, so below 신단 숨이 들어 내려온 화름 손엔 금방울 go A new Kanata is born 시시베라 8, 3 grips 그러고 키 아이런 보해 추천왕 Archers of the east 동이 Dear chaser 동이 황제 홍과 소금 천시도 say 동이 The one Kanata is rising 2333 BC 고조선의 건국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통치자 His name is 당군 왕검 탐갈리 암각에 새겨진 탱그리 당군의 지팡 위에 새겨진 three-legged crow The one Kanata is rising 하늘의 심장에 화살을 꽂아 Until there is only one left Yeah, you're out 태양이 머무는 곳마다 symbol of 동이 당군의 지팡 위에 새겨진 three-legged crow The Kankanata is rising The Kankanata is rising The Kankanata is rising 심장에 화살을 꽂아 Until there is only one left Yeah, 열애야오 The Kankanata is rising The Kankanata is rising 하늘의 심장에 화살을 꽂아 Until there is only one left Yeah, 열애야오 The Kankanata is rising The Kankanata is rising 안녕하십니까, 김정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띠르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떻게 조금 화면이 좀 더 좋아졌습니까? 네, 또 살림살이 또 장만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송이 이렇게 두 군데에서 나갈 겁니다. 저의 정면과 얼짱각도 45도 두 개가 나갈 겁니다. 나오고 있네요, 벌써.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다음번에 하나 해서 또 이제 왼쪽 각도도 하나 또 잡아내야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한국어, 카자흐, 몽골의 유사성이라는 주제로 방송을 할 겁니다. 예전에 들으셨는데 아마 또 들으시면 또 새로울 것 같아요. 예. 게릴라 방송은 늘 얘기합니다만 어떤 새로운 콘텐츠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했던 것들이나 아니면 다른 일상적인 가벼운 것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드디어 카메라 두 대로 지금 작동을 합니다. 여기 의자 두 개 있는 거 보이시죠? 예.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게스트도 초대할 거거든. 그러면 카메라가 세 대가 필요합니다. 예. 예. 확실히 새 카메라가 비싼 값을 하네요. 그래? 화면이 역시 치지직의 요 고화질을 담아낼 수가 있어요. 기존 카메라가 지금 옆에를 보는 카메라거든요. 그거는 좀 뿌연데 지금 새 카메라는 선명하네요. 그래? 네.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기에 더 좋으라고 또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사님.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 알타이계 언어와 유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요즘 이제 학자들이 알타이계 언어랑 한국어가 관계 없다라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지역 언어를 공부하고서 말했으면 좋겠어요. 네. 대부분 그런 거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형태소 분류만 연구만 하는 식으로 해서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안 돼. 현지 언어를 할 줄 알아야 돼. 현지 언어를 할 줄 모르면서 관계없다 얘기하는 거는 섣부른 편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알타이계 언어랑 한국 언어는 관련성이 있다라는 걸 계속 일관되게 주장합니다. 왜? 비슷한 것들이 많으니까 그래요. 그리고 늘 얘기합니다만 한민족은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 단일 민족이 아니에요. 여러 민족이 혼합돼서 만들어진 게 오늘날의 한민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한국어에는 과거 한반도에 살았던 토착 사람들의 언어, 그 다음에 몽골, 그러니까 몽골계 사람이죠. 그 다음 투르크계 사람들, 일본 등등 여러 언어가 합쳐져 갖고 심지어 백인들까지, 예, 백인들의 언어도 섞여 있어요. 하나, 둘, 셋, 원, 투, 쓰리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모두 짬뽕이 돼갖고 오늘날의 현지 한국어로 정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대 민족의 명칭과 한민족의 관계. 우리 그 한당고기에 나오는 12황국의 이름이 예제도 얘기했지만은 현재 존재하는 민족들의 명칭과 상당히 닮아 있다고 했죠. 비리국이라는 나라, 12황국 중에 비리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부여와 발음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여를 부여라고만 발음한 게 아니라 부여, 비리, 부루 이런 식으로 발음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여라는 글자는 음차문자예요. 예. 그래서 비리국이라는 것 자체가 부여국과, 그러니까 부여족 할 때도 우리가 부여라는 말을 쓰죠. 그 언어적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양운국은 양운, 유연하고 발음이 비슷해요. 그래서 그들과 혈연 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구모액 한국이거든요. 쿠모, 그게 뭐예요? 쿤모, 쿠믹 이쪽이거든. 그 다음 구차천국, 천은요 아마 그걸 겁니다. 징기스칸 할 때 그 한을 표기한 아마 음차문자일 거예요. 그러니까 구다천국, 즉 구차천국은요 킵착 한국, 킵착 한국이라는 거 있었죠? 징기스칸 때도. 그 킵착 한국을 아마 구다천국이라 썼을 겁니다. 저 다는 다도 할 때 다자인데 저거를 차라고도 발음합니다. 우리가 홍차 할 때 저 차가 저 차예요. 그러니까 구차천국, 즉 흡착 한국이라는 소리예요. 네. 그 다음에 우르국, 오구를 할 때 단어. 그 다음에 객현 한국. 한국의 한국은 칸의 나라, 칸국 그겁니다. 이란국, 오고타의 한국 할 때 그 한이에요. 그럼 앞에 객현은 뭐예요? 그게 키르키즈를 상징하는 옛날 문자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키르키즈라는 나라를 한자 표기할 때는 개쿤이라 불렀습니다. 개쿤, 객현. 발음 비슷비슷하죠? 그러니까 객현 한국은 뭐예요? 키르키즈 한국이란 소리야. 객현 한국. 그 다음에 메구려. 메구려국. 메구려는 뭐예요? 모쿠리. 고구려. 메구려가 모쿠리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고구려를 뜻한다는 걸 알 수 있고, 사나바, 사르마트, 선비국, 선비족, 수메리, 수메르. 그리고 참고로 수메르는요,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지방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수메르 전설에도 보면은 수메르의 문명을 창시했던 사람들은 동방에서 왔다 그래요. 그러면은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동쪽으로 가면 어디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번에 카자흐스탄 갔을 때 못 갔던 한탱그리. 한탱그리 산 아시죠?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중국 국경에 있는 산입니다. 한탱그리. 그 한탱그리는 고대에 뭐라고 불렸느냐? 그게 수메르 산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만 수메르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한텐그리산이 고대 명칭은 수메르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도 카슈미르 지역이죠. 그러니까 파미르공 근처. 거기에는 카일라스산이라는 거 있죠. 카일라스산, 피라미드처럼 생겼다고 하는 산. 그 카일라스산도 불교, 그러니까 옛날 불교가 있던 시대는 거길 수미산이라 불렀어요. 지금도 우리는 수미산이라 부릅니다. 그 수미산의 원래 발음이 뭐예요? 수메르입니다. 그러니까 수메르라는 지역은 카일라스산의 고대 명칭 수미산, 즉 수메르산에도 존재하고 지금의 한텐그리산, 저것도 수메르산이라 불렀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수메르산은 존나게 많습니다. 남한산상에도 있는 우두산. 우두산이 뭐죠? 소우자에 대가리, 머리 두자예요. 소머리산. 그 수메르산입니다. 경상도에 가도 경상남도, 경상북도에도 우두산 많죠? 다 수메르산이에요. 일본 천황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의 남동생이 스사노 미코토죠. 스사노 미코토가 머물렀던 데가 어디입니까? 우두산, 수메르산입니다. 이들의 뿌리가 어디로부터 온 거죠? 바로 파미르. 이렇게 다 나오잖아. 부도지랑 환단고기에 우리가 파미르로부터 왔다는 이야기가 맞다는 증거가 지명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 신라의 그 신사의 신을 모셨는데 이름을 신라명신 혹은 우두명신이라고도 부르죠. 신라의 기원이 어디라 그랬죠? 파미르. 그러니까 신라명신, 파미르. 부도지에선 파미르라고 했죠? 그럼 왜 우두명신이라고 써왔냐? 수메르 명신 아니에요. 수메르가 어디 있어? 메소포타미아 수메르가 아니란 말이야. 파미르 고원의 수메르, 카일라스 산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를 보면은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일군국. 여기 보면은 일군국이라 써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몽골어를 알면은 이 의미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단고기를 알려면은 여러 언어를 알아야 된다는 거를 제가 형광등이 안 나오네. 요 맨 밑에서 두 번째 일군국 보이죠? 네, 일군국. 저 일군국은 무슨 말이냐? 저 몽골어예요. 하나 일이 아닙니다. 몽골어의 크다, 이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군국, 이흐 카가나트, 일한국이에요. 칭기스칸이 만든 4한국 중에 일한국이 있었죠. 이란 쪽 페르시아에 만들었던 거. 12세기에 일한국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한단고기가 먼저야. 일군국. 저 일군국이 일한국입니다. 그리고 카작 발음으로 몽골 발음하면 이흐 울스예요. 그리고 이제 카작 발음을 하면은 울켄 카가나시예요.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카작이랑 몽골을 알면 보여 저게. 왜? 카자긴과 몽골인도 한자를 썼기 때문에. 잊지 마세요. 한자를 만든 사람들은 동이족입니다. 동이족에는 몽골과 카자긴도 포함이 돼요. 그들도 한자 썼었어요. 지금은 안 써서 한자를 모르지만 과거에는 썼었어.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 한자 모르잖아요. 한자 몰라도 학교, 학생, 뭐 교장, 국가 이런 한자 단어 다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몽골어와 카자거에는 지금 한자를 쓰지 않지만 한자 단어가 무지장 많습니다. 예, 그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구모액국, 구모, 키막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2한국의 이름이 다 존재해. 그러니까 이게 한단고기를 조작을 하려고 하면은 야, 이걸 어떻게 만들어서 썼을까? 엄청난 창작이거든요. 그 당시에. 왜? 조선시대 때 중앙아시아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창작을 해서 쓴다? 이거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차라리 자기네들을 돋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중원에서 왔다. 중화 문명에서 왔다. 이렇게 쓰면 이해가 돼. 왜? 그러한 정보들도 많고 그 당시 사람들의 정서에 중국에서 왔다 하면 뭔가 선진 문명 같거든. 근데 한단국에서 나온 내용은요. 중국을 넘어서 이미 그 당시에는 사막화가 돼서 문명이 없다라고 하는 지역에 거기서부터 자기들이 왔다는 기록은 이거 놀라운 거잖아. 도대체 누가 이런 거를 했을까? 그렇지 않나요? 이건 창작했다고 보기엔 너무 힘든 내용이에요. 자, 또
우리 양자강 지역, 신라가 있었던 지역이죠. 그 신라가 있었던 지역에 있는 왕들의 명칭을 보면요. 이들의 이름이 전부 다 북방 기마 민족의 이름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중국인들도 신기해합니다. 야, 양자강인데 양자강이면 북방 민족하고 좀 거리가 멀잖아. 멀리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상하이라던가 소주, 항주 이런 데서 왜 북방 민족의 이름이 나타나지? 하고 중국인이 썼던 글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중국인들도 저렇게 써놓은 거야. 야, 저 이름은 흉노족의 이름이고 저 이름은 뭐 한민족과 관련된 쪽의 이름. 쟤는 몽골. 이런 식으로 써놓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얘기했잖아. 아니 삼국사기에 다 나와 있잖아요. 삼국사기에 천문관측 기록이 신라, 백제, 가야, 외 이런 데는 어디서 나오죠? 양자강 유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북방민족의 이름이 나타나는 거는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거기 살았으니까. 거기에서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나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그랬고, 이쪽 족보책에 있는 건데, 저기 보면 캉르라는 민족이 나옵니다. 캉르. 이 캉르라는 거는 중국 문화에서 강족이라고 나오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누구냐면은, 그 삼국지에 보면은 마초 알죠? 그 유비의 그 5대 장군 중에 한 명이었던 마초. 마초의 아빠가 누구죠? 마등. 그 다음 동탁도 거기에 속하나? 어쨌든 그 북방 민족이거든요. 강족입니다. 그 강족이 카자흐스탄에서는 뭐라고 불렸느냐? 캉르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카자흐인들은 캉르라고 불러요. 지금도 존재해요. 제 카자흐 친구 중에 캉르족 출신이 있습니다. 캉르. 그게 이제 한자로 쓰면은 강족 이렇게 불려요. 근데 이 강족이라고 불리는 이 명칭은 여러 명칭으로 불려요. 예를 들어 카자흐스탄에서 보면 캉르, 칸지, 칸기, 칸가르, 칸그라, 칸글라스, 칸그하, 켄케레스 이런 식으로 불려요. 그리고 이 똑같은 민족을 몽골 사람들은 한지, 한귀, 콩고루, 칸가이, 한가이, 혼헤레라고 부릅니다. 그게 중국에서는 한주, 한고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얘기하는 한주, 한고 같은 민족이야. 그리고 여기 보면 카자흐에서 캉르를 맨 밑에 켄케레스라 써놨죠. 몽골 말로 뭐다? 혼헤레. 이게 한국어의 한결입니다. 한국의 오탄이에요? 네? 한국의 오탄이에요? 오타예요? 네. 아, 그렇네. 네, 오타입니다. 아, 이거 오타 지금 수정할까? 네, 고맙습니다. 지적질 존나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네, 맞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한결해라 부르는 한결의 민족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갈까마귀 민족이라는 소리입니다. 원래 케레가 뭐라 했죠? 케레이. 케레가 까마귀라는 소리입니다. 케레, 까마귀라는 소리예요. 그게 몽골에서, 일본어로 뭐죠? 까마귀가 카라스. 케레이, 카라스. 다 같은 어원에서 온 겁니다. 봐, 한국은 까마귀라 부르는데, 일본어의 카라스가 오히려 북방민족의 케레이, 케레, 카라랑 더 발음이 가까워요. 오히려 한국의 까마귀가 더 멉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일본인들이 살던 위치가 만주였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일본에서 까마귀가 카라스. 그래서 카자고의 카라, 헤레 이런 것과 더 발음이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카라스, 케레스, 스가 붙는 건 왜 그런다고 했죠? 민족 명칭을 나타낼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 영어의 s랑 똑같아요. 복수형입니다. 복수형. 들. 케레스, 케레들이란 소리예요. 그래서 까마귀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민족 명칭이 됩니다. 그러니까 켄케레스라는 건 뭐예요? 갈까마귀족. 몽골에서는 혼헤레, 우리는 한결에. 그래서 우리가 까마귀 민족입니다. 네, 왜? 우리가 바로 샤먼의 자손이거든. 이트는 뭐냐고요?
그게 이트가 아니라 트까지입니다. 제가 이트까지가 하나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부리아까지가 하나의 민족 명칭이에요. 부리아. 그게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부여, 불입니다. 거기에 트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먼저인지는 모르지만 영어에서 복수형을 나타내는 스, 그거는 우리 알타이계 민족에도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남아있어요. 카라스, 케레스. 네, 제가 카자흐인들한테 저 한국입니다 그러면은 민 케르스뿐 그러단 말이에요. 케르스, 케르스. 스가 왜 붙어요? 한국인이기 때문에 스, 복수. 케르, 고려, 스. 그러니까 고려인입니다 라고 하니까 케르스뿐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가 복수형이에요. 근데 스인데 스가 국의 음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드가 됩니다. 드. 국의 음화가 뭐죠? 그레띠오, 디요라고 디귿 발음이 나는 게 한국에서는 어떻게 발음되죠? 그레지요. 그렇죠? 디귿의 지읒화 현상. 그 국의 음화예요. 그래서 서양 쪽에서는 스 발음으로 갔어요. 복수형이. 하지만 카자흐스탄이나 몽골에서는 드. 그래서 몽골에서는 지금도 사람 그 복수형 할 때 뭐라고 합니까? 트. 그래서 사람들 그럼 뭐라 그러죠? 초드. 드라 그럽니다. 드. 초드. 초드 하면 뭐야? 사람들. 그래서 드라 트 이렇게 발음합니다. 한국말로 뭐죠? 그게 들. 그러니까 스라는 영어의 단어와 한국말의 들은 완전히 다르죠? 근데 그렇지 않아. 원류를 따라 올라가면 영어의 플로럴, 복수형에 해당하는 스는 한국어의 들과 어원이 같습니다. 스, 드, 트, 달. 카자흐어는 다릅니다. 달, 들. 일본어의 다치가 다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케레이들 하면은 카라스라고도 부르고 들이라는 단어를 써서 케레이레라고 합니다. 케레이데르 발음이 힘들어. 여러분 해보면 알아. 케레이데르보다 케레이레르가 발음이 쉬워요. 그래서 그때는 다르라 부르는 게 아니라 레르라고 합니다. 이거 그 복잡한 게 있어요. 근데 이 모음조화 이런 것까지 다 알아야 돼. 근데 사실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거 공부 안 해도 다 합니다. 카자흐어에서 복수형은 다르, 타르, 라르가 있어요. 다르, 타르, 라르 세 종류가 있어. 근데 그것도 음성일 때는 데르, 테르, 레르 에 발음으로 가요. 이게 음성일 때예요. 그러니까 도스라는 건 한국말로 동무예요. 그러면 친구들 하면 어떻게 하죠? 도스, 딸, 도스, 랄, 도스, 탈. 어떤 게 더 발음이 편해요? 도스, 탈. 이게 더 발음 편해요. 한국 사람들은 이거 배울 필요도 없어. 나는 이거 문법책 보고 그냥 넘어갔어요. 우리 애들 있어. 왜? 이거 모음조화 규칙. 그래서 도스, 탈. 발음해보면 다 알아요. 근데 이제 타타르 쪽으로 가면은 일관되게 붙이니까 도슬라르 이렇게 하더라고. 도슬라르라고. 타타르어는 그래요. 하지만 카자흐어는 정확하게 그 발음에 따라서 발음을 변합니다. 한국어랑 똑같은 발음 규칙으로 가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도스타르 이거는 발음 힘들어. 도스타르 이게 더 발음이 쉬워요. 그래서 도스타르. 케레이에다가 다를 붙여야 돼. 케레이다르 발음이 어려워. 왜? 케레이의 에는 음성 모음이에요. 그러니까 다르는 양성이잖아요. 그러면 안 돼. 그건 에 발음으로 가야 돼. 그래? 케레이데르, 케레이레르, 케레이제르. 어디가 더 발음이 편해요? 케레이레르. 발음해보면 알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아낸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저는 이런 거는 공부 안 하고 그냥 보고 넘어갔어요. 왜? 한국말로 해봐도 알거든. 그래서 카자흐어는 좀 더 복잡하게 있지만 복잡할 거 없다. 왜? 발음해보면 그냥 나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돼 있다. 그리고 그 외에 단군을 상징하는 단어들이 이렇게 많다. 우리가 단군, 단골레라고 부르는 것들은 고대 투르크 단어인 탱리에서 왔고, 탱리란 단어는 우리나라에도 존재합니다. 한무제가 고조선을 멸망시켰을 때 고조선을 다시 독립시키기 위해서 왔다는 사람이 바로 고두마칸이라는 사람이에요. 고두마칸. 이 고두마칸이 어디서 왔냐? 탕리국에서 왔다고 합니다. 탁리. 이 탕리국이 뭐죠? 탱리. 고대 트루크에서 탱그리를 원래 말했던 단어는 탱리에서 왔거든요. 탱리의 한자 발음이 탁리입니다. 고두마칸은 그러니까 어디서 온 거예요? 탱리국. 즉
탱그리국, 단군국에서 왔다는 소리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탕리국은 다른 한자로 뭐라 쓰죠? 고리국이라고 씁니다. 그건 뭐예요? 고려, 구려. 즉 단군국은 고려국이라고도 불린 거고 구려국이라도 불린 거예요. 고구려라는 명칭이 어디서 왔는지 아시겠죠? 단군에서 그러니까 고조선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고대 투르크 탱그리족들이 그들이 얘기했던 탱리라는 단어가 우리 한민족의 탕리국과 어원이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투르크가 우리를 괜히 형제 민족이라 부르는 게 아니야. 뿌리가 같았어. 그리고 그 탱리국에서 건국제가 어떻게 태어나죠? 마구간에서 태어납니다. 예수 컨셉이야. 어? 마구간에서 태어난다고. 우리가 원조입니다. 기독교의 이야기의 원조가 우리예요. 예. 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뭐 탕기르 탱기르 우리 노래 보면 나오죠. 뭐 탕기르 뭐 우리 방송 시작할 때 노래 나오죠. 그 노래에 나오는 단어들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탱기르 탱으르 탱그리 탕가라 탕그라 등등등등등등. 예?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얘기하는 당군 혹은 당골레라는 이름의 여러 버전입니다. 그렇죠? 이게 보면은 동유럽까지 퍼져 있잖아요. 알타이계 민족에만 한정되지 않고 백인 계통인 유럽까지도 이 단어가 다 퍼져 있어요. 왜 그랬어요? 고대 12황국은 한민족만의 국가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제야사학자들이 12황국을 우리 한민족의 국가라고 얘기하죠? 아니야. 12황국은 한국인도 포함된 알타이계 연방 국가입니다. 근데 제가 당군나라 카자흐스탄을 쓸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게 알타이계 민족뿐만이 아니라 백인들까지 포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탱글이라는 단어가 백인 국가에서도 나옵니다. 네.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불가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러시아 등등에서 다 나옵니다. 그걸 백인 사는데 하는데도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그 터키 애들 중에 범투르크주의자들인데 이런 글씨를 쓴 것들을 많이 들고 다닙니다. 네. 저게 뭐냐? 저게 바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잖아. 탱리라는 탐과 근자입니다. 고대 투르크인들이 썼던 글자 탱리라 써는 거예요. 그 탱리가 바로 어디 있죠? 요 위에서 두 번째 빨갛게 쳐놨죠? 저거 탱리. 이거를 투르크 탕가 문자로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탱리. 일본의 그 탱그리 가면 코 큰 거, 그거는 탱그리 가면이 아니라 탱구신이에요. 탱구. 탱구란 단어도 어디서 왔겠어요? 탱그리에서 온 거야. 그 리는 어디로 갔냐? 그게 알 발음이잖아요. 그래서 동북아시아에서도 알 발음이 생략이 됩니다. 만주족, 우리가 만주족 하지만 만주족이 아니라 원래는 뭐죠? 만주르예요. 근데 르 발음이 사라지고 만주족. 수메르산인데 한자 표기할 때 어떻게 되죠? 르 발음 사라지고 수메산, 즉 수미산이 되는 거예요. 네. 게세르한, 르 발음인데 게세르한 표기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죠? 거서간. 이렇게. 그래서 탱구신, 이것도 탱구라는 것도 원래 탱그리인데 르 발음이 안 되니까 탱구까지만 일본에서도 표기한 거예요. 이게 단어가 변하면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비밀을 알려면 한국어, 일본어, 몽골어, 카자흐를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난 이걸 보면 아는 거야. 이걸 보면 난 아는 거야. 왜 저렇게 표기가 됐는가를. 예. 짱구는 짱구리? 그런가? 짱구르도 있다, 짱구르. 어느 쪽인지 우리 모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케레이트, 브리아트, 이누이트, 탕구트, 메르키트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다 우리나라랑도 관련이 있는 거죠. 케레이트는 누구랑 관련이 있어요? 고려, 구려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브리아트는 비리, 부여, 비류랑 관련이 있고 이누이트는 이흐, 몽골 말에 거대한,
탕구트, 당족이라고 합니다. 원래 파미르곤, 그러니까 티베트에 살았던 원래 민족, 당족 혹은 동족이라고도 불리고 얘네들이 이족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청나라 때에 이족이라 불리면 오랑캐 이미지가 있다 그래서 바꿔요. 그게 당족입니다. 예. 그다음 메르키, 맥족, 말갈, 만주, 마잘 이쪽하고 관련 있는 애들이에요. 히타이트는 기타이트. 맞습니다. 예. 기타이트. 기타이트가 누구죠? 거란입니다. 요즘 중국인들을 러시아인들이 기타이트 부르니까 중국인들이 거란족의 역사를 지 걸로 집어들려고 하는데 노. 잘못된 거예요. 기타이트는 바로 거란족을 상징합니다. 거란족은 누구랑 가깝냐? 몽골과 가깝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티그리스강. 티그리가 뭐죠? 탱그리. 스가 붙었죠. 왜 스가 붙었죠? 탱그리들. 하늘로부터 내려온 아바타. 천신들이 사는 강. 티그리스강. 그래서 이 티그리스강을 카자흐에서는 뭐라고 부르냐? 딩그르 웨제느라고 부릅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탱그리를 뭐라 부르냐? 딩그르라 부르거든. 그래서 카자흐스탄에는 티그리스강을 딩그르 웨젠이라고 부르냐. 웨젠이란 말이 카자흐어로 강이에요. 그러니까 딩그르, 탱그리 강이라고 부르잖아. 이거 몰랐죠? 티그리스강의 티그리가 탱그리인지 나는 알아. 티그리스는 탱그리 강이라는 소리예요. 두만강은 탱그리인가요? 아닙니다. 두만강은 투만에서 온 거예요. 투만이 뭐냐? 백부장이라는 소리입니다. 100가구, 100개의 가족들을 거느린 족장. 그게 투만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 수 있어요. 근데 웃긴 거는 여러분 이스라엘 깃발이 어떻게 돼 있죠? 파란색 깃발, 파란 선 2개에 육방성을 그어놓은 게 이스라엘 깃발이죠. 파란색 선 2개 그어놓은 게 뭔지 아십니까?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입니다. 가운데 별은 뭘 상징하느냐? 그게 우르예요.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 거지요? 수메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깃발에도 자신네들의 뿌리는 수메르에서 왔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을 그려놓고 우르에 상징하는 지역에다가 바로 육방성 도시표를 한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살고 있지만 그들의 원래 땅은 어디다? 이라크, 메소포타미아다 라는 거를 써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때에 수메르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알타이계 언어를 썼습니다. 즉 고대 히브리인들은 지금 유대인들이 쓰는 이스라엘어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은 이디시어예요. 인도 유럽계 어법으로 하는 이디시어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거예요. 저런 언어를 쓴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알타이계 어법으로 얘기했었다. 원래는 유대인들도 다 알고 있어. 근데 저기서 나온 티그리는 뭐다? 탱글입니다. 유대인들과 탱그리가 왜 연관되어 있을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신네들의 뿌리가 어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근데 메소포타미아를 다스렸던 신은 누구야? 딩글, 탱글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수메르 글자에서 많이 나오는 신, 이거를 딩그르라 했잖아. 이 딩그르가 뭐예요? 탱글이잖아. 탱글이. 유대인 알타이어 흔적은 있나요? 많죠. 나도 지금 유대어를 히브리어를 배우고 싶은데 나이가 이제 50인지라 배우지는 못하고 몇 개씩 발견되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 우리가 하는 카자르 프로젝트 아시죠? 카자르. 우리 티르님, 카자르가 무슨 말이죠? 여보세요? 모시모시? 카자르. 히브리어로. 응? 네, 연방하다 동맹국이란 말입니다. 카자르. 그렇죠. 여러분, 카자르인들은 가짜 유대인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유대어의 히브리어에는 카자르라는 단어가 존재합니다. 옛날부터.
그 카자르인들이 저기 우크라이나만 살았던 게 아니야. 메소포타미아에도 살았어요. 메소포타미아에서 왜 중앙아시아 냄새나는 탱그리라는 단어가 존재할까요? 중앙아시아인들이 메소포타미아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 중앙아시아가 오리지널입니다. 지금 기독교 애들은 뭐라 얘기하죠? 중앙아시아에서 난 카자르 한국을 가짜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구약시대 때부터 뿌리가 연결돼 있어. 응? 우리도 카자르 아닙니까? 우리 한국인들도. 왜? 기자조선의 후예들이잖아. 그리고 박혁거세에 의한 신라. 박혁거세. 그게 뭐예요? 혁거세한. 호게세르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게세르, 카자르의 자손입니다. 에? 아유, 뭘 알고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오리지널 유대인에 더 가까울 수도 있어요. 세파르팀이 좀 이상한 애들이군요. 근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12황국이라는 거는 인종과 하여튼 뭐 그걸 다 초월해서 만들어진 연방 국가였어요. 일종의 세계 정부였습니다. 그러니까 12황국에는 한민족 그리고 아시아인 얼굴만 한 사람들이 아니라 온갖 인종들이 다 있었어요. 세계 정부였어요. 지금 그거 우리 카자르인들, 우리 아슈케나지 유태인들이 다시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 세계 정부. 네? 원 월드, 뉴 월드 오더. 왜 하겠어? 그 12황국의 부활이에요. 네. 자, 페르시아에는 이런 표현이 써 있단 말이에요. 사카 왕국. 페르시아인들은 스키타이인들을 어떻게 표현했냐? 사카 티그라 하우다라고 썼단 말이에요. 이거를 서양인들이 해석을 하는데 존나 웃겨. 말도 안 되는 구라를 막 갖다 붙여. 그냥 카자거를 알면은 저 단어를 그냥 압니다. 저게 무슨 말인지. 페르시아인들, 지금의 이란인들이죠. 지금의 이란인들은 스키타이인들을 이란인이라고 주장해요. 아닌데. 그런데 정작 웃긴 건 페르시아인들은 사카티그라 하우다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지. 왜? 저기 있는 단어는 전부 다 페르시아어가 아니거든. 저기 있는 단어는 전부 다 투르크어입니다. 자, 사카티그라 하우다라고 고대에 불렀습니다. 스키타인들을,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거 뭐냐? 그죠? 한단곡에 나오는 색족입니다. 한단곡에 나오는 색족을 페르시아인들은 사카족이라 불렀어요. 우리 석가모니 있죠? 부처. 부처의 부족이에요. 석가모니. 석가모니의 석가가 사카의 한자 표기거든요. 자, 이게 뭐냐? 여기 있잖아. 삭, 탱그리, 오르타. 이거 아니야. 사카는 페르시아 사람들이 부르는 명칭. 카자흐인들은 스스로 몰라 불렀어요? 삭이라고 불렀습니다. 삭. 그리고 티그라. 그게 뭐예요? 탱그리지. 하우다. 그게 뭐야? 오르타. 오르타란 말은 뭐죠? 왕조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옛날 때 러시아를 징기스칸이 정복하고 그 지역을 250년인가 지배했던 그 왕조의 이름이 뭐죠? 알튼 오르다. 황금 왕조라는 소리입니다. 카자흐스탄의 크즈르 오르라는 도시도 있죠. 그게 다 뭐예요? 오르타. 왕조라는 소리입니다. 왕국, 왕조. 다 이렇게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투르크어를 알면은 이게 뭔지를 알아요. 오르타에서 오도가 왔느냐? 그럴까? 난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오르타라는 거는 바로 왕국을 뜻합니다. 왕조 혹은 왕도, 왕국. 그래서 저게 이제 몽골 말로 가면 오르돈이에요. 오르돈. 카자흐어는 오르타, 몽골 말은 오르돈. 한국말에도 있긴 있어요. 지금은 사라졌지만 그게 옛날 때 고구려의 환도석입니다. 환도성. 환도 있죠? 환도. 환도가 오르타예요. 오르타. 그러니까 오르타 성이라는 소리입니다. 지금도 카자흐스탄이 존재하죠. 예를 들어 크즈르오르다. 도시 이름이에요. 도시 이름이 크즈르오르다입니다. 그러면 저거 한자로 표기하면 어떻게 쓰면 될까요? 크즐, 적색입니다. 그럼 뭐가 쓰면 되죠? 적환도성. 그러면 그게 크즐오르다가 되는 거예요. 응? 오르돈에서 온달?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온달은 브리아트 남자의 이름. 온달을 해서 온달.
그러니까 발음이 무조건 같다고 막 갖다 붙이지 않습니다. 저는. 왜? 그 단어의 의미와 뿌리를 찾아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온달은 온달을 해서 온 거야. 온달. 예. 브리아트 남자의 성씨입니다. 지금도 존재해요. 제 몽골 친구 중에도 온다르가 있었어요. 온다르. 바트 온다르.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자, 그래서 한국식으로 보다 가깝게 표현하면 색족 단군 완국이란 소리예요. 그게 뭐야? 단군 왕조네? 그렇게 되는 거구나. 알 수 있죠. 그리고 지도가 여기 앞에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카스피해가 좀 보이죠? 제 화살표가 보이나요, 감독님? 아, 이거 왜 형광등 표시가 안 되지? 그러면은 볼펜으로 그어야겠다. 자, 여기 빨갛게. 여기를 카스피해라 부르지 않습니까? 이 카스피해를 이란 사람들은 뭐라 부르느냐? 카자르해라 부릅니다. 카자르. 왜? 여기 카자르인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 중국 한나라 때는 여기를 뭐라 불렀느냐? 주잔해라고 불렀습니다. 주잔. 주잔이 뭐죠? 조선. 여기에서 조선해라는 이름이 나와? 그럼 뭐야? 지금의 카자흐스탄 땅에 고조선이 있었다는 소리요. 우리가 아는 조선은 만주에만 있죠? 아니요. 실크로드를 따라 동서로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은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조선이란 말 자체가 뭐다? 연방이라는 소리입니다. 연방. 그래서 여기를 주잔해라고 불렀어요. 즉 여기 조선 연방이 있었다는 소리야. 그러니 사카 티그라 하오다 단군 완국이란 이름이 나올 수밖에 없지. 왜? 조선이 존재했기 때문에. 응? 카스피해 근처에도 조선이 있었기 때문에 페르시아 사람들은 카자흐스탄 쪽 지금의 중앙아시아를 보면서 티그라 하우다 탱그리 왕조라고 불렀던 거예요. 단군 왕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단일 민족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연방 국가예요. 옛날 때는. 그 역사문헌에 나오는 알타이 언어. 여기 보시면은 아까 얘기했거든. 나 탕리국. 탕리국이 뭐라 그랬죠? 탱리국이 했죠. 탱그리 할 때 탱리. 거기서 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탕리국이란 말 자체가 단군 조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조선, 중국 한무제가 무너뜨린 조선은 이 지역에 존재했던 조선이에요. 여기를 한무제가 무너뜨린 거야. 근데 아까 얘기했죠? 조선이라는 지명은 만주뿐만이 아니라 중앙아시아의 카스피해도 존재한다. 즉 일종의 그런 거라고 보면 돼요. 지금의 미국의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합중국이잖아. 그거 한자 표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조선입니다.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국가들의 연합 합중국이잖아. 그렇죠? 그게 조선이에요. 그러니까 동북 지역의 조선이 한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자 어떻게 한 겁니까? 지원병력이 온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50개 주로 형성이 되는 미국이 있어. 지금의 미국이 있는데 멕시코가 쳐들어가서 텍사스를 점령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나머지 미국의 40개 주가 연방군을 보내죠. 주방위군을 보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멕시코군을 쫓아내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게 고대 우리나라가 갖고 있던 고조선이라는 국가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 실체를 모르고 있는 거야. 고조선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만주만이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더 거대했어요. 서쪽 끝으로는 우크라이나까지 아마 도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다 조선이야. 그걸 한국인의 국가라고만 하면 안 돼요. 다민족 연방체예요. 그리고 그 다민족 연방체의 국가가 일부가 중국 한나라에 의해서 멸망되었기 때문에 지원병력을 보낸 거예요. 왜? 다시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고조선이 사라지지요. 대략 기원전 40몇 년인가 그때쯤 사라집니다. 그 고열가라는 사람을 마지막으로 해서 우리가 그 역사책을 보면 고조선이 멸망됐다고 얘기하지 않고 폐문을 했다고 하나? 문을 닫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왜 그랬느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소련이라는 게 뭐였죠?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이잖아. 연방공화국. 근데 소련이 멸망하면서 어떻게 했죠? 연방국이 해체돼 버렸습니다.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막 쪼개졌죠? 그런 것처럼 고열가를 끝으로 고조선이 멸망하는데 우리가 멸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패문인가? 그렇게 표기했던 이유는 고조선의 이러한 연방 시스템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된 거죠? 해체가 되면서 각자 독립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의 러시아처럼.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숙심, 부여, 말갈 등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고조선과 같은 국가의 연방 국가였지만 고조선의 그러한 샤머니즘을 국가 통치념을 했던 시스템이 종말을 고하면서 그 연방이 해체돼 버린 거야. 그렇죠? 손가락에 쥐고 나님, 별자리 시대도 바뀜. 브라보. 이걸 아셔야 돼. 내가 그래서 아까 BC 한 30년인가 40년경에 끝났다고 했던 이유가 왜 그래요? AD 1년서부터는 물고기 자리 시대거든. 물고기 자리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양자리 시대의 단군 조선은 끝난 겁니다. 단군 조선 시대는요, 양자리 시대 기간 동안 존속했어요. 그랬고, 물고기 자리 시대 때부터는 우리가 아는 삼국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동아시아 지역에 나오는 여러 강의 이름들, 우리가 아는 압록강, 송화강, 한강, 황하, 야루장포강, 이번에 홍수 났던데 야루장포. 자, 압록강은 중국 발음으로 야루지양이에요. 야루지양. 근데 우리는 한자만을 보고 저기 거위가 들어갔다고 해서 거위가 논이는 아름다운 강 하는데 연병을,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압록강의 압록은 음차 문자입니다. 야루. 야루란 말이 뭐예요? 만주족 언어로 백마입니다. 압록강이라는 거는 백마강이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저기 그 충청도에도 백마강 있죠? 그 백마강이 훈독으로 쓴 겁니다. 뜻으로. 음독으로 쓰면 백마강이 뭐가 되는 거죠? 압록강이 되는 겁니다. 충청도에는 백마강도 압록강이에요. 그리고 북한과 중국의 경계선의 압록강도 압록강, 백마강 같은 거예요. 야루라는 발음을 음나는 대로 쓰느냐 의미로 쓰느냐에 따라서 압록강이라고도 표기하고 백마강이라고도 표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부여 백제 세력이 어디서 왔습니까? 북쪽에서 내려왔잖아. 그러니까 그러한 이름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금강, 중강을 백마강이라고 우긴다고요? 그러면 안 되죠. 백마강이라는 이름이 어디에 있는지. 자, 요 밑에 보면, 여기 야루장포라고 나오죠? 여기 야루장포. 여기 야루장포의 야루도요, 이거 백마예요? 여기 나오잖아. 저 야루장포는 어디 있냐? 티베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마강이라는 이름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압록강을 백마강이라 했어요? 그렇습니까? 왜냐? 압록의 이름 자체가 백마를 뜻하기 때문에 그래요. 송화강, 우리는 소나무 꽃이 피는 강이라는, 그건 족가는 소리죠. 숭까르 강이라는 소리죠. 숭까르. 숭까르. 송화할 때 화는 어떻게 발음이죠? 그게 카란 말이야, 카. 징기스 칸, 징기스 한. 키역과 히읗은 왔다 갔다 합니다. 송화강은 숭까르를 음차 표기한 거예요. 르는 당연히 탈락합니다. 알 발음이 안 되니까 숭까르에 르는 탈락해. 숭까강이에요. 숭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송화강이 된 거예요. 음차 표기한 거라고. 의미는 독수리 강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 학자들은 저걸 한자로 풀이하려고 하는 거야. 한자로 풀이하면 안 돼. 고대 한자들은 전부 다 음차 표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 단어를 알아야 저걸 찾아내요. 그리고 숭까르는 우리나라도 있는 단어입니다. 그게 뭐다? 송골매입니다. 카자흐스탄의 그 깃발에 있는 새 있죠? 그게 숭까르예요. 숭까르. 커다란 독수리과의 새입니다. 숭까르. 숭까르가
몽골에서는 뭐라 불리느냐? 숑호르. 숭가르의 까르, 크 발음을 몽골에서는 흐로 발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자흐애들이 숭가르, 그러면 몽골 애들은 숑호르. 숑호르가 우리나라에서 오면 뭐가 됩니까? 송골. 그래서 한국어의 매와 몽골어의 숑호르가 합쳐져서 뭐가 된 거다? 송골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죠? 한강 아리수라 불렸죠. 왜 아리수라 불렸을까? 이것도 백마랑 관련이 있죠. 야루수, 압록강, 백마강. 그렇죠? 황하. 몽골어를 읽으면 샤르모른. 지금도 샤르모른이라 부릅니다. 몽골 사람들은 황하를 샤르모른이라 불러요. 샤르, 노랗다. 모른, 한국말로 하면 물입니다. 물. 그게 몽골말은 모른. 근데 모른일 때는 뭐다? 강을 뜻합니다. 이게 투르크어는 뭐가 되죠? 살수. 우리가 아는 살수. 황하. 그럴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아요. 을지문덕이 수나라 군대를 수장시킨 지역은 청천강이 아니야. 단어를 보라고. 단어를 보면 다 나와 있어. 답이 다 나와 있어. 살수는 사르수예요. 사르수는 지금도 황하를 사르수라 부릅니다. 물론 저 시대 때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어디냐? 난하. 난하가 어디냐면 지금 랴오허강이라고 있죠? 저기 요동 거기가 어디지? 요녕성. 동북삼성 중에 요녕성이라고 있잖아. 요하 문명이 있는데 그 요녕성에 흐르는 강이 요하강, 랴오허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요하강을 옛날 때 투르크인들이 사르수라 불렀습니다. 두 군데였어요. 황하와 요하 두 개를 갖다가 사르수라 불렀어. 근데 그 을지문덕의 살수대적 기록을 보면 뭐라 나오죠? 수나라 군대가 고구려의 국경을 넘어서 수나라로 돌아갈 때 그때 공격했다라고 얘기 나와요. 그렇다면 그거는 요녕성에 있는 요하강이 아닙니다. 왜? 거기는 고구려의 중심지야. 거기는 수나라와 고구려의 경계선이 아니에요. 그렇다는 소리는 뭐다? 그 경계선은 황하강이다. 황하를 넘어가야 그 이후가 중화 문명권이에요. 그러니까 살수제철은 어디서 일어났다? 황하. 그리고 황하 정도 사이즈가 돼야 확 하면은 그냥 다 물에 다 빠져 뒤지죠. 그리고 그 대군들이 동시에 건널 수도 있지. 한반도의 청천강 거기를 수십만 그 기병이 건너갈 수 있어요? 그 좁은 지역을? 못 건너가지. 그리고 청천강과 살수가 왜 같다고 생각해? 그 유래는 뭐야? 청천강은 맑을 청자 아닌가? 푸를 청자, 맑을 청자? 뭔지 모르겠어, 한자표기. 노란색하고 전혀 상관이 없잖아. 흙탕물로 더러운 물이 노란 물, 살수예요. 청천강은 존나 깨끗하네. 깨끗한 강이 어떻게 살수가 될 수 있냐고. 말이 안 되잖아. 응? 그러니까 탄어를 잘 보라니까. 응? 이게 보면은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살수는 노란물입니다. 예. 야루장포. 야루장포는 현지 발음으로는 야루칸트입니다. 야루칸트. 야루는 뭔지 아시죠? 백마입니다. 칸트, 성입니다. 우리 담배 중에도 켄트 있죠? 켄트. 켄트 담배 보면 거기다 성을 그려놨죠? 켄트는 성이에요. 중앙아시아에서도 칸트. 중앙아시아는 칸트라 부릅니다. 그게 성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랑도 중앙아시아가 막 맥이 연결된 게 상당히 많아. 왜? 아니 그 유럽의 지배 계급이 다 기마민족이었잖아. 지금도 유럽을 지배하는 영국 왕실, 독일 왕실, 뭐 덴마크 왕실 전부 다 북방 민족의 자손이잖아. 예. 그러니까 야루장포라는 거는 음차 표기를 한 거예요. 야루장포라고 보면은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저게 현지 발음 야루칸트에서 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다? 백마성강이에요. 굳이 그러니까 한자로 표기한다면 의미로 백마성강. 자, 그리고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백마라는 지명이 들어간 지역, 즉 압록강, 그렇죠? 백마강이라는 지명이 들어간 지역은 다 수도가 있던 지역입니다. 제 말 맞죠? 압록강에 뭐가 있죠? 지반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강에 뭐가 있었죠? 조선왕조의 수도, 한성백제 등등 나오죠? 한강에 수도가 있었어요. 야루장포, 저게 뭐가 있었죠? 고대 문명의 수도가 있던 지역이야. 중국인들이 철저히 숨기고 있죠. 그래서 야로, 압록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은 반드시 그 지역에는 수도가 있습니다. 해인사가 있는 곳이 야로면이에요? 그래요? 야로라는 지명은 경상도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신라 부도지에 써 있잖아. 신라 사람들이 어디로부터 왔다? 파미르고원. 그러니 거기에 있는 파미르고원에서 조금 옆에 있는 게 티벳이잖아. 파미르고원하고 아마 야루칸트, 야루장포강이 연결돼 있을걸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자기네 고향 동네의 지명을 경상도에다 갖다 박아놓은 거예요. 이주에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루라는 지명이 나오는 겁니다. 고노야로? 고노야로, 이 백마라는 소린가? 고노가 이것이니까, 이 백마. 그래서 이런 지명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유대인들은 자신네들의 뿌리를 어디로 본다? 메소포타미아. 그렇죠? 이스라엘 깃발에도 나오죠? 지금 팔레스타인 지방에 살지만 이라크 지역의 메소포타미아를 자신네들이 원래 왔던 원 고향으로 생각한다. 자, 근데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니물롯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렇죠? 바벨탑을 세웠다는 전설이 있는. 근데 웃긴 건 니물롯의 아빠의 이름이 쿠시입니다. 쿠시. 근데 이 니물롯의 아버지인 쿠시는 고향이 어디냐? 중앙아시아입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름이 쿠시 혹은 키시 등등의 발음으로 풀립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많이 나오죠? 쿠차, 쿠시안, 키시, 쿠시 뭐 등등등 이름이 나와요. 왜 저런 이름이 나오느냐? 네, 그게 그 카자고로 사람을 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카자크에서 사람을 크스라고 합니다. 크스. 아담이라고도 얘기하지만 크스라고도 얘기해요. 아담이면 뭐냐? 아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 할 때 아담 그래요. 하지만 크스, 이것도 사람이지만 크스는 언제 쓰느냐? 문명화된 사람을 얘기할 때 씁니다. 약간 좀 문명적인 사람 이런 거 할 때 크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카자크인들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오면서 중앙아시아에 있던 사람들이 이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오면서 문물을 갖고 들어와서 우리는 이 지역 현지인들과는 다르다라는 의미로 크스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닌가 싶어요. 그게 지금 쿠시, 키시에서 이름까지 남아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니물롯의 아버지인 이스라엘 구약신화에 나오는 니물롯의 아버지인 쿠시가 고향이 중앙아시아라는 거예요. 뭐야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지배계급이 어디서 온 거죠? 중앙아시아. 즉 유대인들이 뿌리가 어디다? 중앙아시아. 에? 지금의 하나님이 줬다는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도 아니고 그들의 국기에 표시되어 있는 메소포타미아도 아니고 어디다? 중앙아시아. 유대인들도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대놓고 얘기만 안 할 뿐이지. 기록에 다 나와. 그리고 니물롯의 아들들은 어렸을 때 어디를 갔느냐? 중앙아시아를 갔습니다. 중앙아시아에 가서 중앙아시아 스키타이족들과 함께 살다가 성장해서 돌아왔어요. 이건 또 뭐야? 근데 이런 거는 우리나라 역사에도 나오죠. 옛날 그 누구죠? 무령왕.
무령왕이 어린 시절에 어디서 살았죠? 일본에서 살았습니다. 왜? 무령왕의 엄마가 일본 여자야. 일본에 있던 왕족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 어린 시절에 거기 살면서 일본 지역의 제후로 있다가 성장해서 백제 본국으로 돌아와서 백제의 왕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니몰롯의 아들들도 중앙아시아로 가서 스키타이랑 살았어. 왜? 거기서 왔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야. 응? 뿌리가 같습니다. 제가 한유 동조론을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근거를 갖고 얘기해. 하지만 늘 얘기하죠. 저의 이런 주장을 부정하는 사람들. 맞아. 너희는 한반도 토착민이야. 우리 조상이 지배했던 애들. 그러니까 너는 아니야. 근데 나는 맞아. 항상 그러니까 너는 아니야. 좀 나는 맞아. 그래서 이렇게 님몰롯의 아버지의 이름은 쿠시. 근데 쿠시란 이름은 뭐다? 활을 뜻합니다. 아, 여기서 또 활이라는 의미가 나와. 우리 동이족의 이가 뭐죠? 커다란 활. 우리도 활족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니몰롯의 아들 후노르와 마고르는 중앙아시아에서 거주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노르와 마고르가 불가리아에 가서 왕국을 건설했다. 예수 사후 예수 추종자들이 영국의 아바돈에 가서 이게 여기 키시 역입니다. 여기 키시. 그런 전설이 있어요. 함단곡에 나오는 구다, 이것도 쿠시, 키시, 구차 다 관련된 거예요. 중앙아시아의 급착 쪽. 그 다음에 춘추 시대 때 월나라 왕 구천의 이름, 한반도에 있는 고차가야 다 단어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 뿌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마 오리지널 발음은 쿠시나 키시 뭐 그런 발음이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한반도, 중국, 카자흐스탄, 티베트, 인도, 이란, 이라크, 터키, 수단, 이 아일랜드 여러 지역에 있고 이상하게 뭔가 기독교랑도 겹치는 부분들이 막 같이 나오죠. 이게 왜 그러냐?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원래 그 유대교라는 그 뿌리가 시베리아 샤머니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래. 그냥 마국간에서 예수가 태어났다는 이야기도 막 나오고 하는 게, 아니 마국간에서 동명왕이 태어났잖아. 그런 이야기랑 똑같잖아. 왜 같은 컨셉의 그 천송 강림 신화가 나타날까? 뿌리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왜 고차가야, 흡착 이런 것과 관련 있는 그 명칭들이 왜 기독교 애들하고 같이 관련돼서 나타나나? 쟤네들이 북방민족이기 때문에 그래. 물론 시대가 지나면서 양자리 시대가 끝나고 물고기자리 시대가 되면서 기독교가 탄생한 거죠. 기독교는 물고기자리 종교라고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옛날 양자리 시대를 대변했던 샤머니즘에서 바뀐 거죠. 왜? 별자리가 변하면 종교는 변해야 되는 거거든. 하지만 변했다고 해서 그 기본 컨셉과 뿌리는 다 바뀌지 않는다. 똑같다. 요거는 시간 관계상 통과하고, 이거 다 해결하면 힘든데? 이거 2부로 나눠서 할까? 그래야겠는데요? 2부로 나눠서 하면 난 더 좋지. 그쵸? 네. 그래서, 여기까지 했는데도 상당히 많이 시간이 걸렸네. 어떻게 할까, 이거를? 그러면은 단어 위주로만 하고, 나머지 좀 더 복잡한 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자, 한민족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남방계와 북방계가 섞였습니다. 나처럼 북방으로부터 내려온 지배계급의 자손이 있고, 저의 이러한 역사적 이론을 부정하는, 그래 맞아, 한반도에 살던 70%의 토착계 민족의 융합으로 탄생한 게 오늘날의 한국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단어를 보면은 농사랑 관련된 거는 남부 드라비드 어족과 깊은 관련이 있고, 유목과고 관련된, 목축과 관련된 거에서는 북방민족의 단어와 비스무리한 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얘기하는 쌀, 그게 드라비어로는 살, 경상도도 살 그러죠. 살, 벼, 비야, 밥은 밥, 풀, 씨, 푸씨, 알, 아리, 가래, 이거 그 농기구인데 그걸 카라이, 사레, 사라이, 메뚜기, 메티, 모,
그거 벼 심을 때 하는 거 모 심는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드라비다어로는 몰. 그래가지고 비스무리하죠. 참고로 드라비다어도 우리와 같은 알타이계 어순으로 말을 하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타미러가 드라비다어 계통이거든요. 그래서 비슷하다는데 비슷하긴 맞습니다. 비슷해요. 왜? 우리는 남방계도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드라비다 계통 언어 이렇게 해서 농사와 관련된 거는 남부 타미러, 드라비다어 계통과 비슷하고 가축, 동물과 관련된 것들은 이 중앙아시아랑 비슷합니다. 사람, 아담, 개, 사박, 소, 슬, 말. 그 말은 카자흐어로 가축이기도 해요. 돼지, 돼지 돈자. 돼지 돈, 한자로 돼지 돈이죠. 그 돈은 돼지의 다른 발음입니다. 카자흐어로는 도무즈라 그래요. 닭, 타우크. 닭을 길게 발음하면 타우크야. 꼭 귀여워. 양, 코이. 곰, 혼즉, 고니, 쿠, 쏭골매, 쏨깔. 비스무리하죠. 그래서 이렇게 가축과 관련된 단어들은 카자흐어, 투르크계 언어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민족은 투르크계랑 깊은 관련이 있다. 왜? 신라가 삼국통일했기 때문에. 신라가 삼국통일하면서 우리 한민족이라는 아이덴티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투르크 계통의 단어가 한국어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몽골 단어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투르크를 중심으로 많이 형성이 된 이후에 12세기에 몽골 침략도 바뀌었기 때문에 물론 몽골 단어도 있지만 우리의 전체적인 아이덴티티나 정통성은 투르크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스와디시 차트라 그래가지고 스와디시 차트라는 게 뭐냐면은 그 언어가 뿌리가 같으냐 아니냐를 결정할 때 판단할 때 쓰이는 그 단어인데 핵심 단어들인데 그게 해, 달, 별 뭐 이런 겁니다. 아빠, 엄마 이거는 거의 안 변해요. 그래서 그런 단어가 비슷하면은 뭐라고 한다? 같은 어원을 가진 민족이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얘기할 때 그래요. 한국의 해는 터키의 기내시네? 달러. 아니야. 지랄 연병하는 거죠. 좀 기다려봐. 언어는 변합니다. 자, 해라는 단어가 터키어로는 기네신이지만 카자흐어로는 쿤입니다. 쿤과 기네시는 비슷하죠. 카자흐어의 쿤이 서쪽으로 가면서 기네시로 발음이 변했어요. 자, 근데 쿤은 뭐랑 관련이 있느냐? 날 1 할 때 1입니다. 1. 우리가 한자로 쓰는 이 1 있잖아. 1. 2일, 3이다. 1. 그 1이 바로 쿤이에요. 왠지 알아요? 발음이 변했기 때문에. 징기스칸, 징기스한 그런 됐죠? 기역이 이응으로 변합니다. 네. 그래서 그래요. 쿤, 그거는 1이에요. 1. 네. 그리고 우리는 날 1이라고 한자 표기하죠? 왜? 날과 일도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한자를 써놓고 여러 발음으로 읽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민족별로 발음이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저거를 한글로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냐? 기역, 리은 쓴 다음에 리을입니다. 그렇게 읽어야 돼요. 옛날 세종 때 보면 15세기에 그러니까 초성의 자음이 2개씩 있는 거 있죠? 기역, 시읒 막 이런 식으로 있죠? 그런 식으로 발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 때는. 지금은 한국의 단어에서 그런 게 사라졌어요. 지금 우리 그런 발음 못해. 몽골 사람들이 그런 발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몽골에는 그게 남아있는데 우린 지금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렇게 갈라지는 발음이 나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날 1 그러잖아요. 날. 그게 몽골어로는 나르입니다. 나르가 한국어의 날이에요.
왜? 날, 일이 뭐죠? 태양을 상징하잖아. 그래서 몽골에서 태양은 날. 그게 한국말의 날하고 같은 거고, 그 날, 저 일을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읽죠? 니찌. 일요일, 니찌요비, 니찌라고 발음하잖아요. 자, 봐. 우리는 일이라고 되는데 일본인들은 니찌라고 발음해. 이응에서 니은이 나타나네? 몽골 사람들은 뭐라 하죠? 날. 일본어 니찌. 그리고 우리나라 말 날. 그리고 일. 다 같은 말이야. 이해되십니까? 날, 일은 날과 일은 원래 다 같은 단어였어요. 근데 이게 그 언어 권력에서 일이라는 단어 쪽이 승리했기 때문에 한국말의 날이라는 건 지금 우리가 순수 한국어 아니야. 그 일이라는 한자 발음의 다른 발음이었어요. 말, 마. 우리가 말을 부를 때 말하고 한자 표기는 마죠. 마도 말이고 말도 말이에요. 하지만 한자 권력에서 마가 이겼기 때문에 마가 한자 표준 발음이 돼버리고 말이라는 단어는 사투리가 돼버린 거야. 돼지돈자도 마찬가지예요. 돼지하고 돈은 같은 단어야. 그런데 돈이라는 단어가 한자 표준 발음으로 정착되고 돼지라는 단어는 지금 우리가 순수 한국말이라 착각하는 사투리가 돼버린 겁니다. 같은 단어예요, 다. 예.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달. 카자흐에서는 터키어로는 아이입니다. 아이. 근데 그러고 보면은 아니다. 그리고 카자흐에서도 아이라고 불러요. 비슷비슷하네. 그리고 몽골에서는 살. 달라지네. 그럼 여기서 뭘 보면 되느냐? 한자부터 봐야 됩니다. 자, 어디 있어? 아이고. 여기 월. 달, 월이잖아요. 월 발음을 한국에서는 달이라 그러죠? 달과 월은 같은 발음인데 변형된 겁니다. 달, 월, 이응이 디귿. 그쵸? 원래 달과 월은 원래 같은 단어였어요. 근데 월이라는 단어가 승리해서 한자 표준 발음이 되고 달은 그냥 한국어라고 남은 겁니다. 달, 월 같은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일본어가 남아줘야 됩니다. 일본어. 일본에서는 달을 뭐라 부르죠? 스키라 부릅니다. 시읒 발음이 나와요. 몽골에서는 살. 일본 애들은 달, 월자를 쓰고 스키라고 부르는데 몽골 사람들은 그걸 살라고 불러. 우리는 월, 달이라고 불러요. 어때요? 같은 거죠. 발음이 변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카자흐의 아이는 어디서 왔느냐? 월에서 온 겁니다. 월. 월이라는 단어에서 리을이 탈락하면서 아이가 돼버린 거야. 월에서 아이로 간 겁니다. 자, 날이라는 단어 또 나온다. 날이라는 단어 여기 한국말에 날일이죠. 여기 일 나오죠. 날일. 날. 몽골 말은 뭐다? 날. 이거 나르라고 한다 했죠? 자, 카자흐로는 균 합니다. 투르키어로. 그 위에 설명했으니까 통과할게요. 야무르. 터키어로 야무르. 근데 왜 야무르가 되느냐? 카자흐로는 장부르입니다. 장. 근데 장이라는 단어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발음이 안 되니까 남부 투르크에서는 전부 다 이라는 발음이 다 이응화됩니다. 그래서 카자흐는 뭐라 부르죠? 유스라 부르죠. 주스란 말이 조선에서 왔대죠. 주잔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발음이 안 되니까 우즈베기들은 뭐라 부르죠? 우즈 그런단 말이야. 양부르 비예요. 양부르 이 줄 발음이 안 되니까 우즈베기들은 뭐라 불러요? 양부르 이런단 말이야. 그리고 터키에서는 야무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줄 발음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몽골에서는 버러. 비랑 버러 비슷하네. 비우자가 어디랑 관련이 있는 거죠? 원래 야무르입니다. 이게 연결돼요. 자, 그래서 이거 다 하려면 되게 시간 걸리는데 대표적으로 이거 할게요. 한국말의 별이라는 단어,
한국말의 별이라는 단어가 일본어의 호시랑 어원이 같습니다. 별과 호시는 발음이 다른 것 같죠? 아니요, 같아요. 왜? 호시에 땡땡 하고 점을 찍으면, 땡땡 점을 찍으면 어떻게 되죠? 보시가 됩니다. 보시. 별, 보시. 발음 비슷하죠? 근데 보시 발음이 이 땡땡이 사라지면서 호시로 변한 거예요. 이 호시란 단어는 뭐랑 관련이냐? 몽골어 옷랑 관련이 있는 겁니다. 호시, 옷. 시읒의 디귿화 현상. 얘기했었죠. 옷. 그리고 비들을 뭐라 그래요? 오도드. 드가 들어가면 복성이 된댔죠? 장마 같은 거죠. 오도트. 비. 여기서 나온 게 뭐예요? 별. 잘못 얘기했어. 오도트는 별들이에요. 별들. 잘못 얘기했어요. 별들. 터키에서는 별을 열디지라 부릅니다. 열디까지가 별이에요. 그리고 즈, 별들, 오뜨, 열디. 발음 비슷하죠? 이게 카자흐에 가면 어떻게 돼요? 이응이 어떻게 된다? 율드즈. 지읒 발음이란 말이야.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한국어의 별과 율드즈는 같은 어원을 갖는 겁니다. 전혀 다른 단어지만 이거를 알아내려면요, 주변 민족의 언어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거를 찾아낼 때도 내가 항상 발견한 게 뭐냐? 일본어가 자꾸 중간에 겐세이를 껴. 지리적으로 일본은 저쪽 끝이잖아. 근데 일본어가 들어가야 몽골어나 다음 단어의 이동이 가능합니다. 왜 그래요? 일본어의 원래 위치는 만주예요. 일본인의 조상이 누굽니까? 고구려입니다. 그래서 그래. 백제죠. 백제가 어디서 왔어? 고구려에서 갈라졌잖아. 그러다 보니까 일본어는 고구려 언어의 영향을 받은 언어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삼국사기에 나오는 고구려 단어와 일본어가 비슷하잖아요. 왜 그래? 일본을 지배했던 지배계급이 다 부여족, 고구려 계통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별과 카자흐의 율드즈는 전혀 다른 단어지만 이게 단어 변화가 어떻게 됐나를 하나하나 짚어가게 되면요, 율드즈가 별에서 왔다는 걸 알게 된다니까. 야, 이거를 내가 찾았다니까. 그러니까 이 앞쪽에서 얘기했던 스와디시 차트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해, 달, 별, 이거 같아야지 같은 민족이다. 이거 다 찾아낼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설명할 때 좀 어려웠죠? 그래서 어려울 것 같았고 제가 지금 이거 표를 이렇게 만든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좀 편하잖아. 나머지 거는 왜 안 만들었냐? 제가 게을러서 안 만들었습니다. 이거 일일이 다 이렇게 만들면 내가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내가 별만 예를 들어서 표시해 준 거예요. 자, 별이란 단어랑 카자흐의 율드즈는 어원이 같다. 같은 단에서 유래했다. 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쵸? 호시에서 몽골어 오드랑 어원이 같고, 오드에서 열디, 그러니까 이게 터키어지. 그리고 이게 율드를 된 거예요. 율드랑 별은 결국 같은 단어였던 거야. 응? 그러니까 얘기해서 이거를 다 알려면요, 이 유라시아의 언어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이 비밀을 풀어냅니다. 그리고 이 비밀 속에서 벌써 뭐가 나온 거야? 일본인들이 원래 살던 지역은 만주였다는 게 여기서 나오잖아. 이렇게 다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를 다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게 이런 글자예요. 이런 글자. 이상한 글자들. 훈민정음에 나오는 이상한 글자들 있죠? 비읍, 기역, 비읍, 시음 뭐 이런 글자. 이런 게 있었던 거야. 지금도 몽골에는 존재합니다. 몽골에 존재하고 티베트어에 존재해요. 네. 이런 표기가.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하나라는 카자흐어가 있습니다. 여기 써 있는 단어는 요거는 크탑 하나라 쓴 거예요. 크탑 하나. 크탑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책입니다. 아마 이거 크탑은 페르시아일 거야. 크탑 하나. 그러니까 하나라는 말은 뭐냐? 한국어로 하면은 방이에요. 방. 책방이라는 소리입니다. 즉 뭐다? 도서관이라는 소리예요. 도서관. 크탑 하나. 그 다음에
요 위에는 옘 하나라 써 있어요. 옘. 여기다 쓰자. 잘 안 보이니까. 옘 하나. 옘이 뭔지 아십니까? 병입니다. 병방. 뭐죠? 병원. 옘이란 단어는 한국에서 쓰자. 이런 옘병을 넣으면 새끼 할 때 옘병. 그 옘이 저 옘이에요? 한국어? 어쨌든 병이라는 단어와 투르크어 옘이 합쳐진 게 옘병입니다. 이런 옘병을. 몰랐죠? 예, 옘 하나. 병원이라는 소리예요. 옘. 자, 그리고 데르 하나. 요 밑에 써 있는 거. 데르 하나, 이렇게. 데르. 데르는 무슨 말이냐? 약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약방, 약국을 뜻합니다. 자, 여기서 다 공통적으로 하나라는 단어가 있는데 저 하나가 한국말에 있습니다. 네, 병병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나라엔 그런 말이 많아요. 깡통. 깡통이라는 단어 어디서 온 거죠? 영어의 can, 그 다음 한국어의 통, 합쳐서 캔통. 이게 깡통이라는 단어가 된 거예요. 닭도리탕, 닭, 도리, 합쳐서 닭도리탕. 닭탕, 통통 이런 거예요. 같은 단어를 그렇게 쓴 겁니다. 그게 한국어만, 족발. 좋은 말이야. 족발도 마찬가지죠. 이게 한국어만 그런 게 아니라 카자흐, 몽골어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문화라는 단어가 카자흐로 살트 데스투르예요. 근데 살트란 단어도 문화고 데스투르란 단어도 문화입니다. 근데 둘을 합쳐놨어. 왜? 살트는 라틴어 계열이에요. 살트, 컬트, 컬처. 여기서 왔거든. 살트, 데스투르. 데스투르란 순수 카자흐어와 살트라는 라틴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게 전통이라는 살트 데스투르예요. 그냥 살트 없어도 돼요. 데스투르라 얘기해도 다 알아들어요. 근데 굳이 살트 데스투르라 그럽니다. 왜? 이게 민족 교류의 흔적. 그리고 카자흐인들은 코를 하무른이라 불러요. 몽골 사람들은 코를 하무른이라 부릅니다. 하무른. 그리고 카자흐인들, 터키인들은 코를 무른이라 불러요. 그러면 카무른은 무른이란 말 자체가 이미 코기 때문에 카도 코예요. 카가 어디서 온 거야? 한국말의 코. 한국말의 코가 몽골에선 카로 발음되는 것뿐이야. 카무른. 그게 코입니다. 이게 같은 단어를 합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본어는 하나죠. 하나, 히읗이 어떻게 변하죠? 카나. 카나가 하나가 된 거예요. 어때요? 몽골어의 카, 한국어의 코, 일본어의 하나. 카나. 어때요? 같죠? 봐, 연결되잖아. 언어학자들이 알타이어 언어를 모르니까 단어 다르네. 뿌리가 달라요. 그런데 아니야, 뿌리가 같아. 이렇게 나처럼 찾아낼 수 있어요. 이걸 알아야 이걸 찾아내. 자,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게요. 자, 그러면 하나라는 단어는 방이잖아요. 저게 한국말에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맞힐 수 있을래나? 저게 한국말에 있습니다. 여러분 맞힐 수 있을까? 한국말에 이 단어가 있는데 맞힐 수 있어요? 한번 써보세요. 하니 이런 거. 랜서만 인형님 칸 빙고. 지팡깐 단칸빵 할 때 그 칸입니다. 빨리 나오셨네. 그렇습니다. 많잖아. 우리가 단칸빵 할 때 그 칸 쓰죠? 그 한 칸, 두 칸, 그 칸이에요. 그게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카자흐어에. 어때요? 있죠? 근데 그 칸이라는 단어가 집간자 아닙니까? 한자로 쓸 때 집간자. 그쵸? 봐, 카자흐어에도 집간자에 해당하는 하나가 존재하잖아. 그쵸? 왜? 우리가 동이족이었고 우리가 한자를 썼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카자흐어에도 저렇게 한자어가 엄청 많아요. 있을 수밖에 없어. 썼기 때문에. 자, 헛간. 그렇죠. 좋습니다. 그 간이 바로 카자흐어에서는 카나라고 불립니다. 아니야.
그래 카나 하나 뭐 둘 다 써요. 사투리다 보니까 어떤 동네 가면 카나라고 발음하고 어떤 동네 가면 하나라고 발음해요. 이제 우즈베키스탄 가면 호나 그러더라고. 자타크 호나 그래서 아우 바로 웃겨 막 그랬는데 무즈베는 호나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말의 칸 단어와 카나, 하나, 호나 다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인 거야. 뒷간, 마굿간 좋습니다. 마굿간, 마굿 하나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죠? 화장실 대리엣 하나, 우리 뒷간. 그러니까 한국말에 벌써 거서간은 아니에요. 여기서 거서간을 붙이면 안 돼. 그 간은 하늘의 지도자를 뜻하는 칸이야. 여기서 신성한 칸을 갖다 넣으면 안 되죠. 여기서의 한은 방을 얘기하는 한이지. 발음이 다르죠. 그렇죠? 구별해야 돼요. 근데 저는 무조건 발음이 같다고 갖다 붙이지 않으니까 의미랑 유래를 찾아서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북한이스탄 북쪽 방에 사는 사람들 북한. 네.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여러 언어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봐. 언어학자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찾으면 많아. 근데 이걸 못 찾는 거예요. 왜? 말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옛날 말에는 투르크어의 요소가 많은 거죠. 그렇죠? 뒷간, 마굿간. 아까 또 뭐 썼었지? 부엌, 정죽간. 다 간을 쓰잖아. 간. 옛날 때. 그게 카자흐에서는 하나, 카나 이렇게 부르는 단어들이에요. 어때요? 한국 단어랑 투르크, 카자흐어가 굉장히 붙어 있는 게 많죠? 우리는 그게 순수 한국말이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투르크어랑 뿌리가 같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장소를 칸, 뒷간, 마굿간하고 간을 붙이는 게 카자흐인들이 크탑 하나, 데르 하나, 데리엣 하나, 옘 하나 하는 거랑 똑같잖아. 그렇죠? 다 연결돼 있죠. 곡간, 그렇죠? 곡간도 어떤 집을 얘기하는 거잖아. 카자흐어로 하면 곧 하나가 되는 거지. 곧 하나. 곡간, 곧 하나. 마굿간, 마굿 하나. 그대로 그렇게 붙는 거예요. 이런 거 모아서 책으로 내자려고 중요하다고요? 해야 할 게 하긴 해야죠. 일이 산더미 같이 많아서 지금 못하고 있어요. 지금 3번째 책도 써야 되는데,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빡빡합니다. 보세요. 일주일에 5번 강의해야지, 방송 이거 만들죠? 그러면서 해라 요즘 태권도 가고 뭐 하면은 뭐 데려다 주죠? 그거 하고 뭐 방송 준비하고 또, 해외여행 가는 것도 하고, 정말 시간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하긴 할 거예요. 하긴 할 건데 쉽지가 않아. 빨리 해라가 커서 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거를 진득히 앉아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텐데 지금 저는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 네. 그렇죠. 신라가 이겼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이 투르크어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투르크어랑. 몽골어가 아니에요. 투르크어랑 연결되어 있어. 왜? 신라가 투르크 계통이었잖아. 그래서 한국이 중간에 몽골이 딱 겐세이로 껴있어서 이렇게 쪼개져 있지만 한국어는 투르크어랑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 이게 흉노 뿌리기 때문에 그래. 흉노. 고조선 뿌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국과 투르크계 민족은 닮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한 거예요. 몽골하고도 닮아 있긴 해요. 닮아 있는데 투르크와 굉장히 가깝습니다. 몽골은 조금 이질감이 있어요. 근데 이질감을 안 느끼는 동네가 있습니다. 전라도. 전라도랑 몽골은 똑같아. 야, 뒤통수 치는 것까지 똑같아. 내가 몽골에서 개고생했잖아요. 전라도랑 몽골은 비슷합니다. 단어 같은 것도 되게 비슷해요. 그 옛날 때 저랑 같이 공부했던 분이 그 전라도래. 몽골어를 굉장히 쉽게 이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우리 동네에 이런 단어 있어 막 그러는 거예요. 뭐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랬더니 우리 전라도 사투리랑 몽골어가 비슷한 단어가 많다고 막 설명해 주는데 진짜 많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은요 정말 빨리 배웠어요. 나는 버벅거렸어. 왜? 나는 전라도 말을 모르잖아.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거지. 우리는 거지라고 그러잖아요. 거지. 국어라는 사람. 거지를 전라도 사람들이 뭐라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거지. 그지?
그지는 갱상도 사투리 아닌가? 거지. 거지가 있는데 그 전라도에서는 어느 지방인지는 모르지만 거시랑치라고 한대요. 거시랑치. 감독님 들어봤어요? 거시랑치? 그분은 그러더라고. 전라도에서는 거시랑치. 그분이 전라남도 광주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걸뱅이 그 거시랑치라는 얘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치가 붙으면 뭐죠?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잖아. 마루치, 아라치. 마루, 머리. 윗사람, 아라치, 아랫사람이라는 소리거든요. 직업을 가진 사람. 치라는 단어, 그것조차도 몽골어입니다. 그래서, 그, 몽골 말에는, 그쵸. 장사치. 그 치라는 단어가 몽골어입니다. 치가 붙으면은 다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치라는 단어 어디서 오냐? 선비사자. 판사, 변호사, 검사, 사가 붙으면 뭐가 되죠?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 되죠? 그게 우리는 사라고 발음하고, 일본 사람들은 시라고 발음하고, 중국 사람들은 시 하고 발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몽골에서는 그걸 치라고 발음합니다. 예. 어원은 같아요. 어원은 같아. 그래서 그 거시랑치인데 몽골 말에 거시랑치라는 단어는 없어요. 하지만 몽골 말에 거실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동사. 그게 뭐다? 구걸하답니다. 거실라. 그러니까 거실라라는 걸 하는 치. 그게 뭐예요? 거지. 아파치의 치는 그 치가 아닙니다. 그 아파치의 치는 키라는 단어가 변형된 형태예요. 우리 에벤키라는 단어 있죠? 에벤키라는 민족. 에벤이라는 키, 사람입니다. 고대 언어예요. 아주 고대 언어. 그 수메르어도 있죠. 아눈나키에서 키가 붙죠? 키가 붙으면은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메르 사람들은 자신들을 키엔기르라 불렀습니다. 검은 머리 인간 할 때. 그래서 키가 사람이에요. 아주 옛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파치의 치는 키읔 발음의 변형 형태예요. 아파키예요, 아파키. 그게 아파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라가야에서 간 사람들, 옛날 때 그 역사 강에서도 보여줬지만 아라가야에서 일본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지금 아라키라는 이름을 씁니다. 아라키. 키가 왜 붙었어요? 아라가야 사람이라는 의미로 아라키라고 쓴 거예요. 나무 목자를 쓰고 키라고 발음해요. 네, 한자로 쓸 때는. 근데 한자는 의미 없어. 왜? 발음이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고대 가야 사람들도 사람을 부를 때 키라고 불렀던 거야. 그게 카저가 뭐랑 연결되죠? 크스. 그쵸? 그렇게 됩니다. 척키? 내가 얘기했잖아. 아무거나 막 갖다 붙이면 안 된다니까? 항상 어원을 찾아 올라가야 돼요. 분석해서 올라가야 돼. 나는 무조건 발음 같다고 막 갖다 붙이진 않아. 절대 안 그래. 예. 그렇게 되죠. 몽키, 어머. 큰일 났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그 민족의 언어가, 알타이계 민족의 언어가 한국어랑도 뿌리가 같다는 것도 얘기했고, 유대인조차 그 연결돼 있다는 걸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그러한 교리가 우리 한민족의 전통 무속하고 닮은 게 무지막지하게 나오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한류가 많이 뜨고 K-팝, 데몬 헌터스 이런 것들이 막 뜨는 이유가 뭘까? 유대인들은 아는 거지. 우리의 무속이 유대교의 원형에 가깝다는 거를. 걔네들이 도와주지 않고서야 어떻게 한국의 무속을 기반으로 한 그러한 애니메이션이 세계적으로 퍼질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유대교만이 세계에서 넘버원이라 생각하는데 유대인들도 알아. 자신네들의 문화 뿌리가 어디서 왔다는 거를. 유대인들도 끊임없이 찾아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약간 좀 불교 같아. 나를 찾아가는 과정. 나는 누구인가. 이게 지금 유대인들의 삶이에요. 자신네들이 2000년 전 이스라엘이 망하기 이전에 가졌던 유대인의 언어, 아이덴티티, 공동체, 종교, 사상 이거를 찾아서 끊임없이 연구를 하거든요. 얘들이 알아. 우리나라 무속을 알아야 원래 유대교를 알 수 있습니다.
예. 칼 춤추는 유대인, 작두 타는 유대인. 오. 근데 거짓말은 아닐걸? 중세시대 때 예수 벽화를 보면은 아십니까? 카발라. 카발라 아세요? 카발라에 보면은 여러분 구글 검색할 때 영어로 카발라 치고 지저스 같이 쳐보세요. 그럼 카발라에 예수가 겹쳐서 나오는 그림들이 간혹 발견돼. 쉽게 발견 안 돼. 근데 거기 보면은 예수 여기 목에 칼이 꽂힌 그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칼을 찌른 게 있어. 카발라 철학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거 뭔지 아세요? 무당들이 접신했을 때 자기가 접신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몸에다 칼을 집어넣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예수도 칼질했네? 무당이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런 무당은 많이 사라졌어요. 인도네시아나 동남아시아 하면 아직도 그런 무당들이 있는데 자기가 접신을 했다 그러면 신이 들어왔다는 걸 증명한다고 막 칼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네. 난 그래도 안 죽는다 그러고. 그래서 해요. 근데 예수 옛날 벽화들 보면은 이게 목에다 칼 찌른 장면이 나와요. 야, 이거 전형적인 무당인데? 그리고 그거만 있는 게 아니야. 칼을 이렇게 입에 문 것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작두 타기 전에 무당이 칼을 입에 물고 빙빙 도는 거 보셨죠? 아세요? 작두 타기 전에 무당이 작두 들고 막 어쇼쇼 하면서 입에 물고 빙빙 돈단 말이야. 근데 예수가 입에 칼을 문 그 작두 탄 유대인 틀린 말 아닐 수도 있어요. 아마 유대인들도 옛날 때 했을 수 있어. 네. 그런 그림들이 남아 있습니다. 나는 그게 보면 뭔지 알아. 그래서 이거 작두 타기 전에 의식인데 예수도 작두를 탔나? 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 왜 칼을 입에 물고 있냐고. 응? 예수도 무당이냐고요? 적어도 예수의 부인이었던 막달라 마리아는 무당이었죠. 샤먼이었지. 예수도 무당이지 않나? 원래 종교 지도자를 무당이라고 하잖아요. 원래. 우리는 무당, 뭐 중앙아시아에서는 샤먼, 뭐라고 불리던 간에.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오늘 준비한 건 요거로 끝냈고 나머지 것들은 제가 2부로 해서 따로 해서 할게요. 예, 그러면은 될 것 같아요. 이거 너무 많아가지고 힘듭니다. 다 하기가. 그래서 이거를 너무 빨리빨리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못 따라와요. 그래서 일부러 여기까지만 천천히 한 겁니다. 왜? 여러분들은 몽골어나 카자흐 모르잖아. 일본어도 모르는 분들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이걸 내가 막 안다고 막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못 답니다. 저 새끼가 무슨 말 하지?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래서 천천히 가야 돼요. 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요것으로 힘들어요. 어려웠습니까? 그냥 어려울 거예요. 왜냐 여러 가지 언어를 알아야 되거든. 예. 하지만 연결됐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 언어를 아는 사람이랑 대화를 하면 대화가 됩니다. 제가 이거를 갖다가 옛날 때 카자흐 교수나 이런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다 알아들어. 왜? 막 카자흐어도 하고 막 다 하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하면 오 하고 다 알아듣는단 말이야.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저게 뭔 말이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어쨌든 간에 결론은 연결돼 있다라는 거였고, 네. 그래서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우리 티르님 추가로 할 얘기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 광고를 보고 가야겠네요. 어디냐. 이틀이 지났습니다만 제가 최근에 역사 강의를 했었습니다. 주제는 한국, 일본, 카자흐스탄에 있는 부부신이라는 주제로 했고, 그 테오보키 여화의 심볼이 서쪽 끝으로는 이탈리아, 동쪽 끝으로는 일본까지 펼쳐져 있고, 이들이 바로 파미르로부터 내려온 문명 전파자,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천손족의 그 신이라 불렸던 사람들이다라는 내용을 주제로 해서 한 거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니그마 키트 설명해 주세요. 네,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비공개 역사 강의를 모두 USB로 소장하고 계신 분들이 구매가 가능한 키트고요. 몽루메이슨 쇼핑몰에서 2021년도부터 23년도 강의를 구매하지 않으셨는데 그냥 구매를 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런 경우는 그 부가 혜택은 누릴 수 없고 키트만 발송되는 점 인지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가 혜택으로는 목르 테마 여행이라고 하는 새로운 컨텐츠를 즐기실 수가 있고, 이 목르 테마 여행은 내년부터는 비공개 역사 강의를 월별로 따로 하지 않고 목르 테마 여행에서 이제 게릴라 방식으로 업로드되는 걸로 해서 조금 더 이쪽으로 심화시켜 나갈 예정이니까 이니그마 키트를 아직 구매하지 않으셨다면 이걸 구매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니그마 클럽 전용 게시판을 통해서 목르가 국내를 여행하면서 공유하는 현장의 스케치, 그리고 일상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프라인 모임은 여기서만 하고 있어요. 우리가 방청권도 많이 배포를 안 합니다. 왜냐면 얼마 전에도 우리 그 사무실이 공유 오피스거든요. 공유 오피스가 상품 반품 배송지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를 연락도 없이 다짜고짜 찾아오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촬영하는 곳이 장소가 노출되면은 거길 그냥 갑자기 찾아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일상이 이러한 부분에 조율이 필요할 것 같아서 모임은 오프라인 모임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은 이제 저희 위치가 잘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적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풍파를 겪었다는 거. 그러한 부분은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리고, 그래서 이니그마 클럽에서만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일본 여행도 줄줄이 예정이 되어 있고 진행 중이고, 내년에는 몽골 여행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몽골에 박사님 친구분이 계셔서 그쪽하고는 할 때는 소규모가 아니라 조금 규모를 키워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미리미리 준비 중에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니그마 키트 문의 주시거나 구매하시면 됩니다. 네, 박사님. 네, 그 다음에 우리 김정민 박사 명예부활 기념. 네, 이번에 확실하게 판결이 났죠. 1심에서 변희재가 명예훼손 유죄를 받았습니다. 어떤 저희 음해하는 2019년부터 음해하고 뭐 김영숙이란 이름으로 쿠릴타이 가입했다가 쫓겨나고, 그 SVB 사태 났을 때 미국 채권사라고 글 올리면서 쫓겨났어요. 목록 커뮤니티 가이드에 위배됩니다. 그거는 커뮤니티 가이드 위배되는 사람은 뭐 쿠릴타이 구매자라고 한들 상관없이 쫓겨나요. 거기에 다 명시되어 있어요, 카페에도. 그랬다가 쫓겨나고 나서 박은하란 이름으로 우리 어떤 카페에다가 글을 음해하는 글을 올리고, 블로그에도 음해하는 글을 올리고 막 하면서, 최근에는 보니까 임진아 씨가 1월 달에 유죄를 받고 나서부터 영상이 없어요. 그때 그 이전 영상을 다 삭제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게시물로 올린 거 보니까는 명예훼손이 아니라 저거 모욕죄다라고 무식한 소리를 하는데, 네, 와 다양하네요 수법이 하시는데, 뉴게이트님, 에드워드 뉴게이트님,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 사람이 미국에 있다는 것만 압니다. 그리고 박근혜 빠라는 것만 알아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횡설수설해서 정신병자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있고, 우리 카페에서 체리김이란 이름으로도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호감을 사고, 그때 투자 권유를 한 거예요. 채권, 미국 채권 사라고.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났을 때, 그때 채권 위험할 때잖아요, 미국 채권. 그거 사라고 막 그렇게 해서 글 올려서 쫓겨난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2019년도부터 박사님을 그렇게 음해하고 우리도 엄청 음해했었던, 지금까지도 음해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법을 전혀 몰라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거랑 모욕죄로 고소하는 거랑 별도로 진행됩니다. 별개, 아예 고소할 때 처음부터 이걸 잘 모르면서 햇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냥 음해하는 거야. 그냥 음해하는 거예요. 그냥 음해. 그냥 음해하는, 알면서 그러는 거야. 그거 명예훼손이 아니라 뭐 모욕죄라는 등 하시는데, 아닙니다. 명예훼손이 맞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고 명예훼손으로 유죄 받은 거고요. 그러면서 박사님이 몽골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게 맞다라는 게 증명된 겁니다. 명예회복한 기념으로 박사님의 명예의 부활 기념 피닉스 에디션 또는 명예의 사슬 키트를 구매하시면, 박사님이 2주 동안 이번에 카자흐스탄에 갔다가 오실 때 사오신 카자흐스탄 초콜릿을 키트 하나당 1개씩 증정을 해드리겠습니다.
크기는 우리 그 조금 큰 가나 초콜릿 같은 크기? 그거보다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그리고 태양과 태양새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고급져요. 자, 어쨌든 간에 참 이게 사실로 밝혀져도 끝도 없습니다. 요즘에 또 저쪽에서 많이 이제 거품 물면서 계속해서 음해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우리는 끝까지 꿋꿋하게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어 주셔서 지금의 저희가 있을 수 있었고 이렇게 명예를 회복할 수도 있었고 이런 사실이 밝혀져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의 음해는 끊이지 않겠지만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일정상 살인적인 스케줄로 인해서 잠도 잘 못 자고 그러니까 육아랑 병행하다 보니까 더 그래요. 요즘은 헤라가 아침까지 잠을 안 잡니다. 이런 와중에 박사님께서 책도 써셔야 되고 해서 부득이 내년에는 비공개 역사 강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니그마 키트를 제가 미리 준비하시라고 하는 게 그쪽에서 역사 강의 쪽은 아마도 더 심화된 버전으로 갈 것 같으니 그쪽 준비 많이 해주시고 우리 박사님 명예회복 박수 많이 쳐주시고 여기에 관심과 사랑을 많이 듬뿍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쟤네들은요, 있잖아. 국정원이나 얘네들 개입돼 있다고. 그러니까 쟤네들 그냥 음해하는 거예요. 뭐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애초부터 그냥 음해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계속 저럴 겁니다. 예, 그러려니 하세요. 판결은 다 그렇게 해서 납니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권이 되는 바람에 내가 또 이런 수혜를 얻었네. 왜 윤석열 정권 때는 판결이 안 났을까? 참 신기하죠? 이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뿌리가 저쪽이에요, 저쪽. 좌파가 아니라 우파애들이 나를 음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옛날부터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오늘 마치도록 하고, 네, 금요일 날 또 방송 있죠. 금요일 날 동심파괴 때 또 우리 만나서 또 재밌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 I walk alone where the silence grows. Across the lands that time let go. Old stones speak in a buried tongue, calling me back to where I'm from. The wind carries whispers of the ancients, echoes lost in dust and flame. I follow signs across the ages to find the name I never claimed. Mountains guard the secrets deep. Rivers run where the legends sleep. In every stone a silent face, watching me return to grace. The wind carries whispers of the ancients, echoes lost in dust and
When I stand where kings once